안녕하세요. 문호성 성공대학 네트워크 마케팅 A부터 Z까지 성공 가이드 TV 당신을 정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A부터 Z까지 이제 중후반을 가고 있는데요. 어, 그 전까지는 씨를 뿌리고 준비하고 하는 어떤 과정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후원에 대한 어떤 내용은 나의 진짜 꿈, 나의 진짜 인생에 어떻게 가꾸는 겁니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혼자서 하는 어떤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꿈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의 꿈, 나의 인생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래에 진짜 이렇게 멋진 그 차와 그죠? 멋진 집에서 탁 내 인생에 한번 꿈을 꾸시면서 그렇게 하시려면 꿈을 나누어라, 꿈을 후원하라 하는 어떤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의 8단계에서 이제 거의 이제 행동 단계 마지막인데 이건 결실의 단계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꿈을 꾸고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외치고 막 이렇게 해도 내 사업의 명단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단 늘리기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요. 이 명단을 잘 초기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그룹과 그 다음에 어떻게 요 사업자 그룹을 좀 어느 정도 나눠서 이제 먼저 초기 3개월엔 사업자 찾는 쪽에 어떤 포커스를 좀 맞추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요 소비자들을 갖다 쭉 그냥 같이 병행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하시려고 성공하시려는 분은 어떻게 요 리더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찾는 거기 때문에 명단 작성해서 명단 발굴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어떻게 전화로 컨택하고 만나서 정확한 아주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초대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스폰서와 호일러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만나서 사업 설명하면 거의 한 5대1 정도, 확률적으로 보면 5대1 정도, 5명 정도에 1명 정도가 리더가 나오게끔 좋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단 작성서부터 초대, 사업 설명까지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사업 비전을 느끼고 나면 가서 한 이틀이나 일주일 이내 다 어떻게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단계인 이 후원 수속 조치, 이 실전을 잘 못하면 그냥 또 비전 줬다가 죽고 비전 줬다 죽고 나 혼자 또 혼자서 네트워킹 하게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생각이 일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후원 조치하는 것, 이 후속 조치 잘하는 사람이 결실을 맺게 되고 내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한 어떤 이 후원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애를 낳는 것도 어렵지만 애를 갖다가 어떻게 키우는 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업 비전을 내 파트너한테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그 고정관념을 바꿔서 내가 이 사업의 비전을 갖고 해보겠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냥 혼자서 일주일 내에 막 주변에 알려버리는 거예요. 알리다가 어떻게 죽어버려요. 죽고 나면 다시 이제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한 이틀 이내에 반드시 만나야 되는 후원의 원칙들, 이런 것들을 꼭 지켜나가셔야 되고요. 또 이제 그 후속 팔로업이 있고 팔로우스루가 있습니다. 팔로우업은 그렇게 초기 이틀에서 일주일 되기 전에 팔로우업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후원은 팔로우스루까지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죽지 않게끔 하고 이 사람을 같이 성장시켜서 성년으로 또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정착시키는 데까지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키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20년, 30년 키워서 십장가 보내듯이 그 정도 시간은 안 걸리지만 어떻게요? 적어도 1, 2년 정도의 후속 조치, 팔로우 스루 쭉 해가지고 후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잘 되려면 후원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또 스폰서와 파트너십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폰서로서 파트너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해줘야 될 것과 해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줘도 그게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 키울 때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되죠?
버릇나쁜 애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파트너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요. 나중에 어떻게요? 스폰서 무시하고 지 독단적으로 막 하는 그런 파트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성과, 돈은 좀 들어오지만 마음의 상처들이 커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십의 이 관계십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팔로우, 후원 조치, 팔로우 스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건물을 빌딩을 짓는 것은 콘크리트 짓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짓는 겁니다. 벽돌로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는 한 명 한 명의 인적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을 하나하나의 객체의 벽돌로 보고 한 장 한 장을 인간관계를 잘 구축해서 쌓아놓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결국은 휴먼 네트워크이죠. 그 네트워크라는 건 뭡니까?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이 만약에 여기가 구멍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멍 뚫려지게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많은 다단계 하셨던 분들이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이 돈만 쫓다가 관계를 무시하고 상품만 쫓다가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다 관계가 깨짐으로 해서 결국은 다 잡아놨던 물고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조직이 무너지는 그런 원리들을 그리고 후원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굉장히 후원 어렵다라는 거. 이 전반적인 어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휴먼 네트워크로 그물을 짜는 건데 사람과 사람의 어떻게 해요? 관계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원칙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 바로 감정계좌 이론입니다. 감정계좌.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중심적 이기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사실 부족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불통의 삶을 서로 하다가 관계가 깨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한 끼 배가 고픈 것이 그죠? 기아로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난민들의 고통보다 더 크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손가락 가시에 찔린 이 아픔이 나한테는 크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부모의 죽음이 서글프지만 어떻게요? 내가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내가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누구나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에고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더란 얘기입니다. 자식을 갖다가 잘 후원하는 것도 어떻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더라는 게 결과적으로. 한비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고 인간은 어떻게? 자기 이익을 향해서 끝없이 선택을 한다. 이걸 전제하에서 사람을 만나라. 해가지고 법치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체계화시킨 분이 한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간관계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요. 그쵸? 나와 너가 만나서 이제 관계라고 하는 은행이 이제 형성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인간관계라고 하는 은행이 생기는데 이때 어떻게? 감정계좌라고 하는 게 터지게 됩니다. 감정계좌. 우리 통장에 계좌가 있죠? 그럼 두 사람만의 이런 인간관계 은행이라는 곳에서 계좌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신뢰를 쌓으면 어떻게 계좌가 늘어납니다. 은행의 잔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실망하면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잔고가 유지가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실망이 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계좌.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차질 계좌가. 그러면 마이너스 계좌는 어떻게 되죠? 부도 나는 거예요. 은행에서 찾을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너와 내가 신뢰를 쌓으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나의 어떤 단순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대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대라는 관계가 내가 이거 같이 너와 내가 잘 만나서 신뢰관계에 쌓이면 서로 윈윈 관계가 돼서 야, 너 진짜 잘 만났다. 너하고 나하고 내가 만나기 잘했다 해서 그리운 존재, 그리운 그대가 되는데 이게 만나서 네트워크로 같이 해가지고 으쌰으쌰 뭐 꿈을 이루겠다 해가지고 막 해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실망만 쌓이는 거예요.
스폰서가 돕지 않고 나를 앵벌이로 이용만 해먹어요. 제가 아주 5년 동안 아주 그냥 진짜 이상한 스폰서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 직사게 했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사업에서요, 스폰서 복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스폰서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그냥 사업의 거의 8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인간관계 비즈니스인데 이게 관계가 나쁘니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윈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서 그냥 파이프라인 건설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서로 도와서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게 쉽게 파이프라인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관계에서는요, 신뢰를 쌓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신뢰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관계, 타인을 갖다 인정하고 높이는 관계, 이런 것부터 시작입니다. 스폰서라서라고 배 내밀면서 야, 스폰서 그림자는 밟지도 마,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다단계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위고 또 사회적으로 뭐 그 옛날 상사였으면 그걸 갖다가 여기에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로 합니다. 스폰서한테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식도 스폰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파트너인데 자식을 막 함부로 얘기를 해요. 스폰서인데. 그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나를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조직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스승이었던 전사의 이성현 박사님이 했던 이 무심분립. 진짜 신뢰가 없어지면, 신뢰가 무너지면 분립. 쓸 수가 없다 하는 말. 이거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전사를 아주 열심히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신뢰가 어떻게요? 이게 나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관계예요. 파트너가 모함을 하고 없던 것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징그러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제가 떠났던 겁니다. 돈이고 뭐고 싫은 거예요. 그냥 아유 싫어요 아주. 그걸 또 스폰서들이 조장을 해요. 그 업라인 스폰서들이. 그러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중이 어떻게? 절이 싫으면 떠나는 겁니다. 돈이고 뭐고 떠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제품이 중심이 아닙니다. 돈이 중심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진정성을 갖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 타인을 인정하는 마음, 위아래가 없다라는 거, 스폰서 파트너 간에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 먼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지,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것, 수평관계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의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감정계좌를 상하게 하는, 그쵸? 그래서 너와 내가 좋은 관계에서 윈윈 승리를 하면 그대가 되는데요, 이게 관계가 깨지면 그놈이 돼요. 그 새끼가 돼요. 너와 내가 그 새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관계가 깨지면 바로 실망계좌, 감정계좌는 마이너스, 파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그래서 욕심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내 핀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트너들 카드 긁기 하고 내 감정 조절 못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막 연애질하고, 그죠? 나쁜 거 하고 돈 거래하고 안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사업을 감정계좌, 신뢰계좌를 업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양심 경영하시는 겁니다. 양심. 그럼 양심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공자께서는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누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는 감정계좌,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양심 경영이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상대방의 마음을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같을 여자의 마음 십자가 용서서자입니다. 용서서자가 어떻게? 같을 여자 마음 심자.
그 상대방과 마음이 같아지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파트너를 이웃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후원에. 그리고 내가 대접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는 겁니다. 겸손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그리고 네가 당해서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당해서 싫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A사에서 뭔가 갈등이 있는 얘기를 하면요. 참으라고만 해요. 매번 참으라고 그래요. 시집살이 참으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현대사에서. 개선을 해야죠. 나쁜 어떤 마케팅이면 바꿔야죠. 그죠? 두 줄 마케팅의 갈등 구조면 갈등 구조가 안 되게끔 바꿔야죠. 개선해야죠. 전 그래서 직급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직급 마케팅 없애고 그 다음에 계단식 마케팅 없애고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 추천 매칭 수당,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걸 봐버린 거예요. 모든 걸 용서하고 내려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런 새롭게 출발해서 베트남이 요번 주에 7월 20일 날 터져서요. 매출이 4억이 올랐습니다. 요번에 보너스 받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갖고 나가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가꾸는 일입니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용서하고 욕심 버리시고 내 파트너 먼저 성공한다라는 그 양심 경영 이걸 잘 하셔서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